그만 사 먹어야 되겠죠. 빨리 집을 갚아야 되겠죠. 억제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은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딴 거 아니고 일단 금리가 인상되면은 그 나라 통화는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해당 통화는 강세, 미국의 달러 강세를 유도합니다. 이해되실 거고요. 인플레이 코스트 인덱스 ECI 보시면은 고용 비용 지수는 피고인들이 받는 급여 상여와 공유를 위한 경기 지표다. 고용 비용 그렇죠? 네. 고용 비용 지수는요 임금 상승률이 임금이 상승됐다. 네. 고용주 입장에서 월급을 더 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월급을 더 줘야 되려면은 저 보지 말고 이걸 보세요. 뭐 과자를 만드는 회사라 볼게요. 과자. 네. 그러면 이제 직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들이 데모를 해서 임금을 올려달래요. 경기가 좋을 때 해달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과자값을 올려야 될까 안 할까요? 올려야 될 수도 있겠죠. 과자값을 올려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과자값이 오르면은 결국은 과자값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임금도 상승을 원하고 물가도 상승도 원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공모 같은 거는 제외가 된다는 말이고요. 네, 소비를 위축시키다. 이렇게 해서 소비가 올라갈 것 같지만은 물가 상승되는 나라에서는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소비가 위축될 수 있겠죠. 경기 사이클이 돕니다. 소비가 위축 증가. 그런데 임금의 급격 상승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네. 월급 빨리 급격히 올려달라. 그럼 고용 입장에서는 제품값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은 나올 수가 있다. 달러 약세를 할 수가 있다. 그쵸? 잘 이해해 보세요.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이 펀더멘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해서 그 나라 통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스테이트 홈 세일즈, 기존 주택 판매는 판매 건수에 대한 건데요. 근데 보세요. 판매가 잘 됐다. 경기가 좋아지겠죠. and 그리고 집 안에서 집만 살 거 사람들이 가전제품 삽니다. 가전제품. 그쵸? 전기제품도 살 수 있고 소파도 살 수 있고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잘 팔리면요 가구업체, 가전제품까지도 더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됩니다. 집이 잘 팔리면은. 그런데 기존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주택 판매는 모기지 금리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다. 집을 더 많이 대출하면 금리를 더 낮게 준다. 근데 금리를 변동하면 집을 대출이 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건수 있는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통계적으로 많이 변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 판매 건수는 장기적으로 경제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 집이 많이 팔린다. 경기가 좋아진다. 어젠가요? 어제 주택 허가 건수가 발표 났죠. 오늘인가 어제 났죠. 제기록으로. 지금 많이 팔린다. 경기가 좋아진다. 다행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집이 더 이상 안 팔리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어젠가요? 미국 주식이 6일 만에 올랐다고 뉴스 났죠. FOMC 발표. FOMC 어널리시스 미닛. 연방공개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로 공개를 한답니다. 금리와 통화정책 결정 중요한 회의로 1년에 8차례 보고가 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 가장 큰 영향. 저번 주에 FOMC 발표가 났습니다.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요? 기억나십니까? 중요하게 났죠. 중요하게. 제가 쉬는 시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높은 금리는 경제 활동 둔화시켜 경기 연착륙이기도 하고 낮은 금리는 기업 가게에서 부담을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는 말이 바뀌면 이해가 되죠.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났다.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고 경기가 낮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나라는 금리를 계속 낮추다가 이제 출구 전략 때문에 약간 높입니다. 근데 미국은 저번 주에 금리가 동결됐나요? 올랐나요? 보셨나요? 기사가? 어떻게 됐죠? 동결. 그때 유로 달러가 어떻게 되나요? 올랐나요? 내려갔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잘 보세요. FOMC가 저번 주에 발표 났습니다. 근데 미국 통화가 올라면은 금리가 상승되면은 통화 강세,
떨어지면 약세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동결이래. 동결이면 가만히 있을까요? 환율이 아니죠. 한쪽 방향 움직입니다. 네, 베티한 사람들은 유로에 베팅을 하다가 달러에 베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날 발표 때 제휴 150pb인가 확 올랐습니다. 30분 만에 확 올랐어요. 유로 달러 올랐어요. 동결에는 왜 오를까요? 잘 보세요. 계속 동결. 우리나라는 그래도 올랐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할 때 낮춰야 되죠. 계속 낮춰야 돼요. 금리를. 네.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높여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은 계속 동결이에요. 계속.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아직 안 보일까요? 기미가 안 보이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유로 달러 통화했을 때는 미국 통화에 사람들 베팅한 게 아니라 유럽 쪽이 많이 바이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확 올랐습니다. 150p.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시면은 다음 주가 저번 주 저번 주에 FOMC 발표 났어요. 그 시간은 30분, 오래도 안 걸립니다. 31시간 만에 확 오릅니다. 저 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직접 보시고 방에 잘 잡으시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네, GDP 한 10분만 하고 잠깐 쉴게요. 네, GDP, Domestic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은 경제 활동의 가장 측정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상승. 이게 보지 마시고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GDP는요, GDP 얼마, 2만 불, 3만 불, 뭐, 그 얘기하는데 GDP는 요약하면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에 생산되는 부가가치를